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오후 동국대와 종로 일대에서 봉축 행사의 백미인 연등회가 열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하며 특히 유튜브에서는 영어로도 생방송됩니다. 조계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경찰관들에게 과자와 음료수 등이 담긴 자비의 선물 3,200개를 포장해 전달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탄 테러를 겪은 스리랑카를 비롯한 아시아 불교 국가 대표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사명대사의 자비심과 보살도를 담은 TV 다큐멘터리를 공동 제작해 오는 13일 저녁 방영합니다. 한국불교 수행가풍을 세운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열반 809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서울과 청주 등 전국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과 내일 이틀간 서울 조계사와 종로 일대, 동국대에서 봉축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회가 열려 봉축 열기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30분 동국대 서울 캠퍼스 운동장에서 연등법회와 어울림마당을 연 뒤 저녁 7시부터는 서울 종로와 조계사 등 서울 도심에서 연등 행렬을 펼치고 내일은 전통문화마당이 열립니다. 내일 낮 12시부터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는 사찰 음식을 맛보고 각종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내일 저녁 7시부터 조계사 앞 공평사거리에서는 연등회 행사를 마무리하는 연등놀이가 열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연등회를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하며 특히 유튜브에서는 영어로도 생방송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유구한 전통 문화유산이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연등회가 마무리되면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는 통일신라시대인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사기에는 경문왕과 진성여왕이 경주 황룡사의 행차에 등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불교가 전래된 초기부터 연등회는 궁중과 서민을 아우르는 국가적 문화행사로 행해졌습니다. 다만 고려시대까지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는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 들면서 민속행사로 변모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전통적 탑돌이 행렬 문화가 확대되면서 제등행진 중심의 연등회로 발전했습니다. 연등회는 이제 종교 행사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It's very nice. I like it. It's very traditional and it's something I haven't experienced before and I think it's one in a lifetime experience. I love it. I love it. 수많은 국내 축제 가운데 관람객 숫자가 단연 가장 많고 축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수도 2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장엄등 제작과 연등 행렬, 자원봉사, 문화마당 체험 등을 통한 참여형 문화가 정착되면서 연등회는 축제의 선진적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뿐 아니라 비불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로 연등회의 성공 비결인 셈입니다. 연등회의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본격화된 시점이란 점에서 올해 행사의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연등축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또 세계인들이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축제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펴서 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선 외형적 모습과 함께 연등회가 갖는 내재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등회에 담긴 평등과 자비, 공동체 사상은 우리만의 전통적 가치를 뛰어넘어 세계인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고 널리 알리는 것을 세계인들이 공유할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남겨진 주된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면서도 끊임없이 창조와 변화를 거듭해온 연등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국민적, 범불교계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민생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자비의 선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과 신도들은 대웅전 앞마당에서 경찰대학교와 경찰교육원, 202 경비단, 김포공항 경찰대 등에 보낼 과자와 음료수 등이 담긴 선물 3,200개를 포장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라고 하는 표를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봉축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 특히 경찰대학이라든가 기동대, 정경들에게 우리 신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경찰청 소속 17개 기관에 전달되는 자비의 선물은 경찰전법 지원팀과 조계사 사회복지전법팀의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탄 테러를 겪은 스리랑카를 비롯해 부탄과 네팔 등 아시아 불교 국가 대표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중국 불교협회 부비서장 보정 스님을 단장으로 한 베이징 영광사 방한단은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천태종과의 적극적인 교류에 나섰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 불교 국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9개 주요 종단 협의체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이들을 위해 마련한 오찬.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면서 세계 불교를 하나로 묶고 우위를 다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세계 불교계가 더욱 우위를 다지고 교류를 정진하여 불교 발전을 위해 함께 정진합시다. 연쇄 자살폭탄 공격에 253명이 희생된 참사 속에서 참석한 스리랑카 스님들이 관심을 모았습니다. 스리랑카는 오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데 봉축 기념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작년과 같이 부처님 오신 날에 하는 놀이적인 행사를 다 못하게끔 하고 또 수행심으로만 그들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지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이른바 불교 왕국 부탄 스님들은 이번에 첫 초청 방문으로 입국했습니다. 여기 미세 아니 자철로 펜 토닉이 주도 되게 합소소 소설내기 때이 되다 겸보다 남레베 내시 지진 나누 되게 남서면 펜통 이하들레 남서면 펜통의 이 되다 삼초유 세션이라. 천태종의 서울 거점 사찰 관문사, 중국 불교협회 부비서장 보정 스님을 단장으로 한 베이징 영광사 방한단이 신도들로부터 열렬한 환호를 받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한국과 중국의 불자들은 모두 부처님의 일불 제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면서 암초로 있는 동안 같은 우리 불자의 같은 도량, 중국 사찰이나 우리 사찰이나 같은 집이라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에 중국 불교협회 부비서장 보정 스님은 관문사가 불교의 현대화에 가장 모범이 되는 도량이라고 화답했습니다. 所以说大家呢对这个关门寺呢这是第一条，第二条呢就是来到关门寺以后呢，大家学习的东西比较多，就是能学到很多在现代弘法当中需要的东西。 영광사 방한단은 관문사 대불보전 부처님과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 진영에 극진한 예를 갖춰 절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부산 삼광사도 방문하는 등 이번 방한 기간 천태종과 적극적인 교류에 나설 계획입니다.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지구촌 불자들의 마음이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한층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봉축 행사와 문화 공연이 잇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는 봉축 법요식과 문화 공연 한마당이, 구로구에서는 산사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전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서울 양천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과 문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양천불교연합회는 서울 양천구청 별관에서 봉축 법요식과 문화 공연 한마당을 열고 봉축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해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곳을 살피고 참석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마음속 등불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기를 발언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 문화 공연이 펼쳐져 봉축의 의미를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봄 향기 가득한 서울 도심의 산사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흥겨운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서울 구로구 궁동 와룡산 자락에 자리한 원각사에서 산사 음악회가 열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산사의 밤하늘에 한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비보이들의 신명나는 율동에 이어 걸그룹과 퓨전 국악그룹의 흥겨운 무대가 선보이자 공연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편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우정과 우위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큰 덕과 자비의 향기를 마음속에 가득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귀를 열어서 새소리도 듣고 부드러운 바람 따라서 부벼대는 나뭇잎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서울에서 첨단 IT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꼽히는 구로구는 올해로 9년째 산사 음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했습니다. 도시에서 정말 귀한 그런 문화 행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 산사 음악회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아주 구로구에 정말 아주 좋은 그런 문화 아이템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심 숲속 산사에서 펼쳐진 힐링 음악 여행. 시민들에게 봄날의 향기로운 추억을 선사하면서 봉축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사명대사의 자비심과 보살도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BBS 불교방송 TV를 통해 방영됩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밀양시가 후원하고 BBS와 BTN이 공동 제작한 깊고 푸른 자비의 바다 사명대사는 밀양 표충사와 일본 교토 흥성사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다큐멘터리로 구성됐습니다. 제작진은 임진왜란 당시 승병장으로서 사명대사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일본에 끌려간 조선 백성을 모두 귀국시키는 보살도에 초점을 맞췄다며 교토 현지 촬영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스님과 표충사 법기스님이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사명대사 다큐멘터리를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과 14일 오후 3시 40분, 17일 밤 10시 40분에 방송합니다. 정해결사로 한국불교 수행가풍을 세운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열반 809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이틀에 걸쳐 봉행됐습니다. 조계총림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0년 송광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특별전도 열렸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진영을 이혼하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국사전에서 모셔온 진울스님의 진영은 관음전을 지나 대웅보전 불단에 안치됐습니다. 불자들은 보살 개첩을 메고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대웅보전 앞마당을 돕니다. 이어 삼귀를 시작으로 행장소개 및 헌약, 헌다, 헌화 등의 순으로 열반 809주기 총제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정의 상수의 새로운 수행 지도 체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31세에 팔공산 거조항으로 옮겨 옛 동기 몇 분과 정예사를 결성하고 정진하셨습니다. 보조국사님은 정의 상수의 거목이며
신행 경전의 대종사로서 한국 불교의 정초라는 그것은 자체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송광사주지 진화 스님은 진울 스님의 정의 결사가 한국 불교사에서 갖는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송광사는 보조국사님의 정결사 운동이 시작한 도량에서 16국사님을 배출한 유서 깊은 정정 도량입니다. 진울 스님은 불교 개혁을 위해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를 주장하며 한국 불교사에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송광사는 스님을 기리는 종제와 함께 보살계 수계살림법회도 봉행했습니다. 또한 보조국사 원불인 국보 제42호 목조 3존 불감을 일반에 공개하는 특별 전시와 송광사 근현대 자료 특별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조계총림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올 연말까지 이어지는 특별전에는 승보종찰 100년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유물과 자료 1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을 비롯한 16국사와 효봉, 취봉, 구산, 일각, 법정 스님 등 근현대 한국 불교를 빛낸 선지식들을 배출한 승보종찰 송광사, 총림 설립 반세기를 기점으로 수행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청정 수행 도량으로서의 사격을 일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지난 3월 입적한 해인 총림 수자 원융 스님의 상좌 스님들이 종단의 핵심 사업 승려복지기금 마련에 동참했습니다. 백년대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승려복지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일감 스님은 전달식에서 우리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며 상좌 스님들을 대표해 취지를 밝혔습니다. 청도 운문사가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운문사 주지 운산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단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운문사 주지 운산 스님은 학인들이 관리하는 자판기 수익금과 사부대중의 정성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다고 모금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문사는 전달식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에 쌀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과 청주 등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불화를 중심으로 장르와 지역을 초월한 일상과 상징전, 충북 지역 미술인들의 불심이 가득 담긴 산사에서 대중 속으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인간문화재 만봉스님의 제자인 최성규 작가가 불교의 원융화합 사상을 바탕으로 기획한 일상과 상징전이 오는 7일까지 일정으로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불화를 중심으로 장르를 뛰어넘어 원로와 신진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전시회입니다. 정윤주 작가의 지장보살도, 유경자 작가의 수묵담채와 산유, 수유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행의 공간이 아닌 전시장에서 만나는 불교 소재 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화가 우리가 꼭 사찰이라고 하는 신행 공간에서 보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은 일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게 하는 그런 어떤 힐링적인 가치도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한국화하고 이렇게 같이 했고 또 불화를 하려면 한 가지 그림만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화를 꾸준히 하다가 이번에는 산유수유라는 그러니까 뭐 산에 놀고 물에 놀고. 스님이 주축이 된 충북 지역 불자 미술인들도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한 불교 소재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일 개막한 전시회 산사에서 대중 속으로는 서화석영 조각 등 불교 미술 작품 30여 점이 오는 7일까지 전시됩니다. 조계종 청주 내원사 주지 설곡 스님의 나무 예술 작품
일타 여명과 청주 마야사주지 현진 스님의 서화 미소불, 김태철 청주대 교수의 불화작품 등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회는 부처 모신 날을 봉축하고 또 불교 미술을 전공하는 또 여러 회원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서 또 이런 전시회를 여러 번 해야 또 실력도 향상되고 또 실력이 향상됨으로 해서 이 불교 미술이 널리 사회적으로 확산돼서 또 불교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전시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신중탱화는요 원래 이제 부처님을 수호하시는 신인데요 작품을 완성하는 데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올해 나란히 12회째를 맞은 일상과 상징정과 산사에서 대중속으로 두 전시회는 불교 미술의 수준을 높이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천태종과 사단법인 문화예술의 향기가 주최하는 제4회 문예향전이 오는 20일까지 단양 구인사 불교 천태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됩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개막식에서 불교 미술은 그 자체로 예술의 영역과 종교의 성역을 포함하고 있기에 한 점 한 점이 그대로 무진설법을 품은 경전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신진환,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호 백모필장 전상규 씨 등 작가 37명의 다양한 작품 7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천태종과 문예향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서울 관문사 성보박물관에서 2차 전시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 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불교 도서전이 조계사 경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에 맞춰 열리고 있는데 김봉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사찰 도서관 지원을 위한 불교 도서전.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 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이 전시회는 불서 홍보와 출판 진흥의 계기도 되지만 사찰 도서관 건립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새로 나온 불교 책들을 이제 독자들한테 선보이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거기서 창출되는 수익금을 전체 사찰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있어요. 오는 6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불서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불교 교리와 역사, 문화 등 관련 분야의 신간들도 있고 인기를 모았던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도 있습니다. 불서 읽기는 지혜에 이르는 사다리로 좋은 수행의 방편이 됩니다. 그만큼 불서 보급은 중요하지만 현장의 불자들의 발길이 줄고 있어 우려감이 높습니다. 불서 읽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불서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실천이 요구됩니다. 출판진흥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어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상승하는 윈윈하는 개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NS의 발달로 갈수록 멀어지는 책과의 거리감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 또 수행적인 면에서 불서 읽기 습관을 어떻게 장려할 것인지도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봉축 기간을 맞아 불자들이 앞장서 불서를 보시하는 것은 불서 유통은 물론 불법 홍보에도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울산 해남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보리심을 내기 위한 10일 정진기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해남사는 경내 설법보전에서 사부대 중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발보리심 10일 정진기도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정진기도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독경과 불공기도로 이뤄지며 오는 10일 회항합니다. 해남사 주지 해원스님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줄이면 발보리심이고 더 줄이면 발심이라며 이번 정진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고 깨달음의 씨앗이 생겨 이 생에 성불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열기는 어제 전통등 전시회를 시작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동국대와 종로거리, 조계사 일대 등에서 열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로 절정에 이릅니다. 연등회는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궁중과 서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왔는데요. 이제 연등회는 세계 각국의 불자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즐겨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연등회 기간 이후에도 봉축연등은 오는 12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전국의 사찰과 거리를 오색빛깔로 물들입니다. 불자들의 관심과 나눔으로 봉축연등의 불빛이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모두가 다 함께 즐기는 연등회와 부처님 오신 날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월 4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